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 정말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거의 매번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둘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문제 내기가 딱 좋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둘 확실하게 쪼개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딱 보면 어떠세요? 아동기, 청소년기, 특징, 연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출문제 스타일이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괜히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내니까요. 근데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요. 지금부터 그걸 파고들 건데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일 겁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먼저 아동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동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구체적인 세계의 건설자. 뭐랄까, 레고로 자기 세상을 만드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이 시기 아이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바로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와, 이 블록 이미지 진짜 찰떡이지 않나요? 아동의 세계가 바로 이래요. 블록 쌓기처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규칙을 배우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학자들 말로 정리해보면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성적인 에너지가 잠잠해지는 잠복기라고 불렀고, 에릭스는 뭔가 과업을 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근면성 대열등감의 시기라고 봤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 인지 발달의 끝판왕이죠. 피아제. 피아제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딱 정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컵 모양이 길쭉하든 넓적하든 물의 양은 같다는 거라는 보전 개념. 그리고 나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탈중심화. 또 1 더하기 2는 3이니까 3 빼기 2는 1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거꾸로 되짚어보는 가역적 사고 같은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생각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건 아직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아동기를 지나 다음 단계로 점프해 볼까요? 아동이 건설자였다면 청소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바로 추상적 세계의 탐험가죠. 보세요. 중심 질문부터가 완전 달라졌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훨씬 더 내면적이고 복잡한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 이 복잡한 네트워크 이미지가 그 변화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단순한 블록 쌓기가 아니에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 이상, 가치관, 미래에 대한 가능성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위치를 찾으려고 헤매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변화,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피아제가 말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추상적인 생각, 만약에로 시작하는 가설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에릭스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이라고 했어요. 이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막 고민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딱 와닿지 않나요? 그리고 청소년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엘킨드의 이론인데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자기중심성을 설명하거든요. 첫째는 상상 속의 관중. 길 가다가 넘어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둘째는 개인적 우화. 나는 특별해. 그래서 나한테는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게 뭐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특성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동기 따로, 청소년기 따로 봤는데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그동안 헷갈렸던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딱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요. 보세요. 에릭슨의 과업, 아동기는 근면성, 즉 뭔가를 해내는 것, 청소년기는 정체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피아제의 인지 단계는요?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루죠.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상상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 표 하나가 그냥 여러분의 핵심 요약 노트 그 자체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개념의 틀을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23회 기출 문제인데요. 아동기 7에서 12세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잠깐 멈추시고 우리가 배운 그 틀, 아동기 이꼴 근면성 플러스 구체적 사고, 이걸 떠올리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답일까요? 지문을 한번 뜯어보죠. 형식적 조작사고에서 구체적 조작사고로 전환된다. 어때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발달은 항상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가야 맞는 거죠. 우리가 정리한 틀을 딱 대입하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전형적인 아동기의 특징들이고요. 좋아요. 기세를 몰아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20회 기출 문제입니다.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봤던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이번 문제 정답은 놀랍게도 또 4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문제는 자기중심성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4번 지문을 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자기중심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던 개인적 우화, 상상 속의 관중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이 더 어려운 시기가 청소년기니까요.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시험장에 갔는데 너무 긴장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종 공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아동기는 근면성 더하기 구체적 사고, 그럼 청소년기는 정체성 더하기 추상적 사고. 이 간단한 공식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각인해 두세요. 이 둘을 비교하는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험은요, 단순히 아동기는 몇 살부터 몇 살, 이렇게 나이를 외웠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지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핵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럼 발달 단계에서 이것 말고 또 어떤 개념들이 가장 헷갈리시나요?